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함께한 부부에게 찾아온 뜻밖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박미선은 올해 69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21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48년을 한 남자와 살아왔습니다. 남편 김정호는 75살로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몇 가지를 상에 올렸습니다. 정호는 신문을 읽으며 아침을 먹었고, 미선은 그 옆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딸이 사준 스마트폰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겨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미선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수라고 합니다. 옆자리 앉아도 될까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준수는 미선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준수가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혼한 후 다른 남자와 단둘이 커피를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폐암이었죠.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준수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미선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수는 은퇴한 의사였고, 지금은 봉사활동을 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평범한 주부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선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설레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정호와의 결혼이 사랑이 아닌 부모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음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스마트폰 수업에서 준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미선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업 후 또 커피를 마셨고, 이번에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준수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은 놀라서 손을 뺐지만 준수의 따뜻한 눈빛에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선 씨,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만난 후로 제 삶에 다시 빛이 들어온 것 같아요.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69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정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정호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열정이나 로맨스는 없었습니다. 준수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가고, 전시회를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미선은 자신이 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저와 함께 제주도에 가지 않으실래? 2박 3일 정도 짧은 여행이에요.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온 미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친구들과 간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정호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얼굴도 밝아지고, 옷도 예쁘게 입고.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문화센터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그런가 봐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용기를 내어 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같이 가고 싶어요. 준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기뻐요. 제가 모든 준비를 할게요. 미선은 정호에게 고등학교 동창들과 제주도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미선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에서 준수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러 가는 거예요. 제주도는 봄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유채꽃이 노랗게 물든 들판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수는 미선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선은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결혼하면서 포기했죠. 준수가 미선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녁에는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요. 준수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 준수가 미선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의 입맞춤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미선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정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미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준수가 가득했습니다. 준수와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준수는 미선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어요.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48년을 함께한 정호를 떠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요? 고민 끝에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정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정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정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준수와의 만남,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48년 동안 당신과 살면서 저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로 행복해요. 정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어. 당신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미선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호는 자신도 젊었을 때 다른 여자를 사랑했지만 부모님 때문에 포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였지만 연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놀랍게도 정호는 미선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가세요.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사세요. 미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호가 이렇게 쉽게 보내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이혼은 하지 맙시다. 서류상으로만이라도 부부로 남아있어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선은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준수를 만났습니다. 정호와의 대화를 전하자 준수도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미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호에 대한 미안함과 준수에 대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를 존중하고 싶어요. 정호 씨와 이혼하지 않고 준수 씨와 함께 살 수는 없을까요? 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 씨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은 일주일의 사흘은 정호와 나흘은 준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등산을 다녔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정호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제야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고요. 미선은 정호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는 아니지만 오랜 친구가 되었습니다. 준수와의 생활은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그는 미선에게 그림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했고 화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미선은 50년 만에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린 첫 그림은 제주도의 유채꽃밭이었습니다. 아름다워요. 당신의 그림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준수가 감탄했습니다. 미선은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호의 초상화도 그렸고 준수의 웃는 얼굴도 그렸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삶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미선의 딸 은정이 집에 왔습니다. 은정은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미선은 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정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한 인생이잖아요. 행복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들 민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나서서 설득했습니다. 내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야. 나도 인정했는데 너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결국 민수도 엄마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69세, 첫사랑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녀의 그림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오히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전시회장에는 정호도 왔습니다. 그는 미선의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초상화 앞에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봤구나. 외롭고 쓸쓸한 노인으로. 미선이 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당신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최근 노인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준수가 다가와서 정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수입니다. 두 남자는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선 씨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렇게 멋진 여성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선은 71살이 되었습니다. 준수와 함께한 2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다니고 전시회를 열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쓰러졌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밤낮으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정호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힘내세요. 준수 씨는 강한 분이에요. 정호가 미선을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준수는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더욱 준수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미선 씨, 제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준수가 병상에서 말했습니다. 미선이 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아요. 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퇴원 후 준수는 미선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결혼할 수 없지만 우리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호도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미선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미선은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습니다. 준수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맹세를 했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가 되든 매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은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에요. 하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든 신랑 신부의 결혼식은 그 어떤 젊은이들의 결혼식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그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선은 여행지의 풍경을 스케치했고, 준수는 그런 미선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런 여행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더 좋아요.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작은 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미선은 정원에 꽃을 심고 준수는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이웃들은 다정한 노부부를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특별한 사연을 몰랐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정호는 가끔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의아해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정호는 자신이 키운 채소를 가져오고 미선은 정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죠.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아끼고 있어요.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미선은 73이 되었고 준수는 78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79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건강했고 행복했습니다. 미선의 그림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한 갤러리에서 그녀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사랑의 여러 얼굴이었습니다.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녀들에 대한 사랑, 정호와 함께한 동반자적 사랑, 그리고 준수와의 열정적인 사랑.
모든 사랑은 소중해요. 각각 다른 의미가 있죠. 미선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선의 그림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특히 노년층 관객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미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미선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어느 봄날, 준수가 미선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책을 쓰는 것은 어때?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요. 미선은 흥미로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조금씩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추억을 되새기며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호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를 썼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져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이른에 만난 사랑이었습니다. 출판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원고를 읽고는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젊은이들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고 했고, 노년층은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촬영은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는 그들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미선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 준수가 정원을 가꾸는 모습, 정호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며 웃는 모습.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 노년의 행복 찾기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선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선은 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가 더 행복해졌죠?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예요.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존중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요. 준수와 정호도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준수 씨에게 감사해요. 미선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해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정호 씨를 존경해요. 그의 너그러움이 없었다면 우리의 사랑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준수가 화답했습니다. 방송 후 여론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성숙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미선은 75이 되었고 준수는 80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81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들은 서로를 더욱 아꼈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준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호도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은정과 민수도 어머니를 위로하며 함께 있었습니다. 준수는 의식이 있을 때 미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선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짧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가지 마세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100살까지 함께하기로. 준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일주일 후, 준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선은 슬픔에 잠겼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준수와의 사랑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준수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 정호는 조사를 읽었습니다. 준수 씨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분입니다. 그는 미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저에게도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떠나보내 마음이 아픕니다. 미선은 준수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6년은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준수를 떠나보낸 후, 미선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수와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살기로 한 약속을. 미선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준수와의 추억을 그림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유채꽃밭, 유럽 여행의 풍경들, 정원에서 함께 일하던 모습들. 정호는 미선을 자주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미선은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연인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1년 후, 미선은 준수를 추모하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준수와 함께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미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 이야기 덕분에 저도 진정한 사랑을 믿게 되었어요. 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전시회는 대성공이었고 수익금은 모두 노인복지시설에 기부되었습니다. 준수가 살아있었다면 기뻐했을 것입니다. 미선은 78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강연을 하고 책을 썼습니다. 정호는 84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정호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다시 함께 살면 어떨까? 미선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둘 다 혼자잖아.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예전처럼 부부는 아니지만 가족으로서 말이야.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수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좋은 생각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각자의 공간은 유지하기로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큰 집을 구해 각자의 방과 화실,
서재를 마련했습니다. 아침은 함께 먹고,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의지하며 사시니 저희도 안심이에요. 이웃들은 다시 화목해진 노부부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특별한 사연을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매일 아침 준수의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정호도 가끔 준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친구,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성장했어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미선은 80이 되었고, 정호는 86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했고,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미선의 자서전이 출간되었습니다. 80, 아직도 사랑은 계속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에는 그녀의 전 생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았던 시절, 준수를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삶까지. 책의 마지막 부분에 미선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인 사랑도 있고, 잔잔한 사랑도 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곁에 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인생에서 여러 형태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사랑이 저를 성장시켰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에 번역되었습니다. 미선은 국제적인 강연 요청을 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남은 생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영화감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미선은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단, 준수와 정호의 인물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영화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선 역할은 유명한 중견 배우가, 준수와 정호 역할도 실력파 배우들이 맡았습니다. 미선은 자문 역할로 참여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준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항상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미선이 조언했습니다. 정호도 가끔 촬영장에 와서 의견을 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쿨하지는 않았어. 사실은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 영화는 1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시사회에는 미선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스크린에 펼쳐진 그들의 이야기를 보며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이가 나빴던 남편과 화해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선은 모든 편지에 정성껏 답장을 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미선은 꿈을 꾸었습니다. 준수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미선 씨, 잘 지내고 있네요. 자랑스러워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워요.
하지만 약속대로 끝까지 아름답게 살고 있어요. 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정호 씨도 잘 돌봐주세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꿈에서 깬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정호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정호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행이나 갈까요? 제주도는 어때요? 정호가 놀랐습니다. 제주도? 거기는 준수 씨와의 추억이 있는 곳 아닌가? 그래서 가고 싶어요. 당신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봄날의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한 들판을 걸으며 미선은 준수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미선이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정호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요. 당신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호가 미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인생이 무엇인지 배웠어.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저 석양처럼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겠어. 정호가 말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부부라기보다는 오랜 친구,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미선은 82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취미로만 했습니다. 대신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할머니 사랑 이야기 들려주세요. 손녀가 졸으면 미선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없단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야.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중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단다. 비교할 수 없어. 모든 사랑은 특별하고 소중해. 정호도 손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고 손자들과 잘 놀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미선은 헌신적으로 정호를 간호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도와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미안해. 짐이 되고 있어. 정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선이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당신이 저를 이해해 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당신을 돌볼 차례예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선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정호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 과정은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할 수 있어요. 미선이 격려했습니다. 정호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도 일어서야지. 6개월 후, 정호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은정과 민수, 그리고 손자들까지. 아빠가 이렇게 회복한 것은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은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이 함께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미선과 정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미선은 84이 되었고 정호는 90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노쇠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준수와 함께한 사진들. 정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추억이 많네. 그러게요.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미선이 사진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두 사람은 멈췄습니다. 미선의 첫 전시회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선과 준수, 그리고 정호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절이었어, 정호가 말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도 현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미선이 제안했습니다. 정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비록 많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그들은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고 손자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정원에 나가 햇볕을 쬐었습니다. 미선은 가끔 준수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정호도 함께 갔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준수 씨,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보고 있다면 기뻐할 거예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어느 겨울날, 미선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폐렴으로 발전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미선을 정호는 매일 찾아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했지만 그는 미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당신도 건강해야죠. 미선이 걱정했습니다. 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어. 우리 약속했잖아. 끝까지 함께하기로. 미선은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행히 미선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유언장을 써두는 게 어떨까?
미선이 제안했습니다. 정호가 동의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으니까. 두 사람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지막 소원도 적었습니다. 미선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 그림들을 미술관에 기증해 주세요. 그리고 준수 씨 옆에 묻어주세요. 정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간소하게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리고 미선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유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미선은 85이 되었고 정호는 91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봄꽃을 감상했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아름다워.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미선이 놀라서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말을. 미선이 웃었습니다. 진심이야.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졌어. 내면의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어.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멋진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미선의 마지막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그녀의 전 생애에 걸친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미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빛났습니다. 정호가 옆에서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나이 85에 이런 전시회를 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미선이 인사했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선의 그림 앞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미선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받는 사랑,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사랑.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선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 되었습니다. 전시회 후 미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을이 되자 미선은 거의 침대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정호는 자신도 힘들었지만 미선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먼저 갈 것 같아요. 미선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호가 미선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먼저 가서 준수 씨 만나. 내가 곧 따라갈게. 미선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준수 씨에게 당신 이야기 많이 할게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은정과 민수, 손자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모두가 미선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미선은 마지막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로. 당신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정호가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그날 밤, 미선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선의 장례식은 그녀의 바람대로 준수의 묘 옆에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정호는 휠체어에 앉아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선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 정호는 혼자 2개의 묘비 앞에 남았습니다. 미선과 준수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2분이 함께 계시는군요. 부디 행복하세요. 저도 머지않아 갈 겁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정호는 미선 없이 6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미선이 남긴 그림들을 정리하고 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미선과의 추억을 글로 남겼습니다. 마지막 글에서 정호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선과 나는 완벽한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각자의 행복을 응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소유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 미선이 준수 씨를 사랑한 것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미선을 행복하게 했고 저도 성장하게 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아침, 정호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있었습니다. 정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는 미선과 준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묻혔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둔 것입니다. 살아생전 그들의 관계처럼. 은정과 민수는 부모님의 묘를 찾을 때마다 준수 씨의 묘에도 꽃을 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준수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선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69세의 첫사랑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미술관 큐레이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노년의 사랑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은정은 어머니의 일기와 편지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엄마의 첫사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의 서문에서 은정은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9세의 진정한 사랑을 찾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를 버리지 않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엄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민수는 부모님을 기리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선과 정호 재단은 노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위한 미술 교육과 문학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가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매년 미선의 기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묘를 찾았습니다. 젊은 연인들, 중년 부부들, 그리고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그들은 미선의 묘 앞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되새기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미선의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75에 만난 사랑이지만 정말 행복해요. 감사해요. 준수의 가족들도 가끔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미선과 준수, 그리고 정호의 묘에 모두 꽃을 놓았습니다. 준수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몇 년 동안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미선 어머님 덕분이죠. 그리고 정호 어르신의 이해심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세 분 모두 대단한 분들이셨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이야기는 여전히 회자되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는 현대 사회의 사랑과 가족이라는 강의에서 미선의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미선 씨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옳았을까요? 그릇되었을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모두 행복했고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성장시켰죠.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났지만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었다고 봐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의 다양성, 노년의 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성숙함에 대해서요. 미선이 살았던 집은 이제 작은 기념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 도구들과 일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영감을 얻었습니다. 기념관 방명록에는 이런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의 손녀 중 한 명은 할머니를 닮아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연작을 발표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할머니의 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69세의 인생의 봄을 맞았어요. 그 용기와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손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정호의 손자 중 한 명은 작가가 되어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에 번역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현대적인 동화 같아요. 왕자와 공주가 아니라 평범한 노인들이 주인공이지만 그들의 사랑과 이해는 그 어떤 동화보다 아름답죠. 손자가 말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미선과 준수, 정호를 직접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책으로, 영화로, 그림으로,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한 국제 노인학 학회에서 미선의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박미선 씨의 사례는 노년기에도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숙한 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소유와 구속이 아닌 자유와 존중에 기반한 사랑 말입니다. 학회 참가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이 자국의 유사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이야기만큼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미선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되는 해,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화가, 박미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국립미술관에서 열린 이 전시회에는 미선의 전 작품과 함께 그녀의 삶을 조명하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축사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미선 화백은 단순히 훌륭한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시회는 6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선의 그림과 이야기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은정과 민수,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된 은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준수 아저씨.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이해의 정신을 우리도 이어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들은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미선의 그림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캔버스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가족들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미선과 준수, 그리고 정호의 묘 앞에는 많은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남긴 편지도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여든에 만난 사랑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정이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의 이야기가 계속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묘지에 꽃을 놓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그렸던 그림처럼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막내 손자가 물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나요?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증조 할머니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어.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찾을 용기,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 그리고 모두를 이해하고 포용할 용기를 가진 분이었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될 수 있어. 증조 할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 은정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미선의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한 여인의 늦은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인생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미선과 준수, 그리고 정호. 세 사람이 보여준 성숙한 사랑과 이해는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도, 관습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진정으로 아낄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69세의 첫사랑을 한 박미선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사랑의 화가가 된 한 여인의 특별한 여정.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박미선이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